자, 방금 보셨듯이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0월 4일 개막합니다. 남동철 부산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와 함께 올해 영화제 준비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올해 특히나 고생이 많으셔서 네. 힘드셨겠지만 저는 그래서 더 반갑기도 합니다. 네. 늘 우여곡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올해 특히나 더 그랬고 또 이렇게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네. 벌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계세요. 네. 그래도 잘 준비가 돼가는 것 같은데 준비 상황도 어떻게 좀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그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저희가 영화제 호스트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송강호 배우에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네. 송강호 배우가 올해 이제 개막식 호스트로 게스트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 송강호 배우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네, 드리고 네. 싶고요. 영화제 전체적으로는 다행히도 준비가 원활하게 돼서 지금 올해 영화제 오늘 라인업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영화들을 많이 선보이게 돼서 저희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제 송강호 씨가 호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의미에서 또 송강호 씨를 섭외가 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무엇보다도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잖아요. 예. 누구나 그 대표하는 배우다라고 인정할 만한 분이 그 자리에 서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홍콩의 주윤발 배우에게 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네. 주윤발 배우에게 이 상을 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상을 주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상자가 누구냐. 네. 예, 예. 그래서 시상자로서도 송강호 배우가 역할을 해주신다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든든하겠지만 또 무엇보다 우리 국민 배우로서 역할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석 프로그래머께서 집행위원장 대행도 맡고 계시고 네.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개막작부터 살펴보죠. 장강명 작가의 동명소설을 영화한 작품인데 장건재 감독의 제목이 특이합니다. 네. 제목이 또 튀어요. 한국이 싫어서라는 어떤 작품입니까? 한국이 싫어서라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뭐 한국 사회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고요. 네. 소설 자체도 그렇고 이 소설과 영화는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좌절과 또 어려움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꿈과 희망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어떤 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또 밖에 나갔지만 또 그 속에서 또 차별을 받고 뭐 이런 경험들이 또 있거든요. 여전히, 네네.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꼭 보고 어떤 위로를 찾거나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이 영화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MZ 세대라고 네. 사실 세대 간의 갈등도 많고 사회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자, 그리고 폐막작은 어떤 작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폐막작은 닝하오 감독, 중국의 닝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 영화의 주연 배우는 유덕화입니다. 그래서 유덕화가 주인공인 중국 영화인데 크레이지 스톤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폐막작으로 상영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닝하오 감독의 작품인데 두 번째로 다시 이제 폐막작으로 부산을 찾게 됐습니다. 크레이지 스톤이라는 영화 자체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신인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견 감독이 돼서 다시 폐막작으로 돌아온 셈이고요. 유덕화 배우와 닝하오 감독 본인이 출연을 해서 실제 이야기인 것 같은 그 영화 만들기에 관한 감독과 배우의 어떤 협업 과정 이런 걸 그리고 있는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코미디예요, 굉장히 장르가. 즐겁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영화의 황제군요. 야, 뭐 조금 전에 이제 아시아 영화인상 이제 주윤발 씨와 함께 유덕화 씨, 닝하오 감독까지 중국 영화 특히나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네요. 예. 자, 그리고 역시나 제가 늘 기다리는 순서인데 이 프로그래머님의 추천 작품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예. 올해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고 209편의 영화를 선보이게 되는데요. 네. 특별히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인 괴물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야 뭐 누구나 아시는 감독인데 이 올해 만든 신작은 칸 영화제에서 선보이고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어요. 이 영화는 글쎄요, 지금 너무나 시의적절한 영화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교권이냐, 그 학생의 인권 보호냐,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 가장 시대 큰 화두잖아요. 이 문제를 이 영화는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과연 그 우리가 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준비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또 한편의 영화는 주윤발이 주연을 한 원모 찬스라는 영화인데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주윤발 배우에게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줌과 동시에 주윤발의 영화 3편을 상영을 하게 됩니다. 와호장룡, 영웅본색과 더불어서 신작인 원모 찬스를 상영하는데요. 이 신작 원모 찬스는 주윤발이 젊은 시절에 좀 이제 탕아처럼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잊고 있던 아들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주윤발 배우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와호장룡이나 이제 영웅본색 생각하면 주윤발의 이제 액션 배우로서의 그 정통성 있는 모습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와 다른 또 배우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겠군요. 이번 영화는 휴먼 드라마이고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은 사실은 우리 시대 지금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개막식 사회 이재훈, 박은빈 배우가 두 분이 맡았습니다. 이 선정 배경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 영화제를 찾는 역시나 레드카펫을 누가 수놓을지 주요 인사들도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일단 사회자는 알려진 대로 이재훈, 그박은빈 두 배우인데요. 두 배우 모두 지금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올해 사회자를 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게스트들이 좀 화려합니다. 저희가 이제 녹야라는 영화를 선보이게 되는데 이 영화 특이한 거는 이제 중국 감독이 만들었는데 중국 배우인 판빙빙하고 한국 배우인 이주영이 주연을 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두 배우가 부산을 찾을 예정이고요. 판빙빙이 옵니까? 네, 판빙빙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프랑스 감독 릭베송도 옵니다. 그래서 릭베송의 도그맨이라는 영화로 찾게 되고요. 일본 감독님들 중에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하마구치 유스케 그리고 이와이 순지 이런 감독들이 부산을 찾을 예정이고 일본 배우 중에는 미야자와 리에, 히로세 스즈 이런 배우들이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올해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이라는 걸 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이제 최근 들어서 화제가 많이 됐는데 미나리 같은 작품 대표적으로 이제 정의삭 감독이 코리안 아메리칸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좀 떠올랐었고 그 뒤로도 저스틴 전이나 코고나다 같은 감독이 같이 감독을 해서 파친코라는 OTT 드라마를 연출을 했었어요. 두 사람 다 코리안 아메리칸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로는 스티븐 연이 있고 또 버닝하고 미나리에 나왔던 스티븐 연 그리고 서치에 나왔던 존조 이런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들과 감독들이 영화들을 선보이게 되고요. 더불어서 올해 썬댄스 영화제하고 베를린 영화제에서 크게 화제가 된 셀린 송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린 송 감독의 데뷔작인 패스트 라이브스라는 영화도 선보여요.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좀 잘 몰랐던 코리안 아메리칸 감독들, 배우들 그들의 활약상, 그들의 현재를 좀 되짚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저희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역시나 이를 악물고 준비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인업이 너무 화려해서 꼭 이건 개막식도 개막식이지만 영화제 기간 내에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짧게 좀 요거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혁신이가 영화제를 지금 세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네. 좀 돼가고 있는지. 혁신위원회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네. 영화제의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자세한 어떤 내용들은 이제 바깥에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내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가는 것은 영화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면 그때 시민 여러분 또 관객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화제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지켜보고 있고 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역시나네요. 뭐 내용이 있었지만 역사와 그 저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올해도 성황리에 잘 치러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남동철 수석 프로그래머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